이데일리 증권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아주 가장 뜨거운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든 것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발표된 4분기 실적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번 짚어보고 네. 넘어갈까요? 네.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 냈다고 하죠. 네.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도 많이 늘긴 했는데 네. 4분기 매출액이 보니까 전년 대비 56%, 그리고 영업이익이 222% 와, 엄청나게 예. 증가를 했습니다. 네. 또 돋보이는 부분이 네. 영업이익률인 것 같아요. 작년 3분기부터 한 네. 18%대를 2분기 연속으로 유지를 했는데 보니까 1분기는 한 1% 정도, 2분기는 한 14% 정도 이렇게 2분기보다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고마진, 고부가가치 그런 매출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네. 영업이익률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군요. 그 네네. 개선세, 증가세가요.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 지상 방산 부분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말 하는 그대로 부분. 그 지상에서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해양이 아닌 지상, 지상에서. 땅.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요 이유는 지상 방산 매출이 왜 이렇게 늘었냐. 인도했던 물량들이 증권업계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인데 보면 지상 방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조 한 3,600억 원 네. 정도로 4분기, 한 분기 만에 7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8,600억 원 정도로 예, 예. 172% 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해외 수출이라고 보는데 해외 수출 매출이 1조 한 8,500억 정도로 15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방산 매출이 아까 말했을 때 75%라고 했는데 주요 이제 성장을 견인한 게 해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 견인한 게 해외 부분이었다. 그럼 해외 수출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린 건가요? 네. 그 4분기에는 폴란드향 K9 자주포 40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네. 40문과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12대가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K9 매출 이것도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폴란드 이외 국가 매출인데 뭐 호주, 노르웨이, 영국 같은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수출이 성장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수출 증가의 의미를 이쯤에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작년 한 해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 이 수출이 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거든요. 아, 예.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새로운 전개를 맞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산업이거든요. 정부가 입찰을 주면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전통 그런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질적으로 주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졌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원래 유럽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한국이 꼽힌 겁니다. 그러니까 납기 좀 맞추고. 그렇죠. 품질도 우수한데 빨리 납기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높은 한국의 방산업이 폴란드의 수주를 싹쓸이를 한 건데 사실 뭐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 굉장히 춥잖아요. 우리나라는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국가에서도 팔 수 있고 추운 국가에도 팔 수 네.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계속 수주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져. 왜냐면 저희가 러우 전쟁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막 트럼프 쪽에서 뭐 협상 종전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해서 물론 요 전쟁 이슈 그치는 거 요거 하나만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좀 잘 짚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 단일 국가에 이렇게 매출이 몰리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 건데
특히 4분기에 폴란드 인도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냐, 올해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가 네.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올해도 이 지상 방산 부분에 한 20% 정도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안도감을 줬고요. 예. 그리고 폴란드향 K9 70문 이상, 그리고 천무도 50대 이상 인도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호주, 이집트 같은 다른 국가 K9 계약 공급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폴란드 이외의 계약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는데요. 폴란드는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근데 뭐 호주나 그다음에 유럽 같은 곳들은 방산 경쟁도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높지 않을 수 있어서 마진 기대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는 수주 잔고가 어떨까요? 보통 이전 수주 잔고 추이를 좀 따져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주가 어떻게 남아 있냐, 네.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매출이 보면 연간 7에서 8조 정도이면 매년 이 정도 어느 정도 조 단위의 수조 단위의 수주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인 건데, 2024년 말, 작년 말 지상 방산 부분 수주 잔고가 32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폴란드 같은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막대한 수주가 쏟아지는 사례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시장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열심히 해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라고 조금 추상적인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그래도 수주 기회는 많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엿보이기는 한다라는 평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폴란드향 천무 2차 계약, 뭐 이런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K9 공급 계약,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MSAM 사업 같은 중동 같은 중동 지역으로도 지금 계약 체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오션 지분 인수의 의미를 꼭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였죠? 네네네. 이번 주였는데 약간 전 이거 봤을 때 좋은 거에 좋은 거 덧붙여진 느낌? 이 해석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에서 좋은 거를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국가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조선 시장이랑 그다음 미 해군 사업 진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오션과 이게 그 전략적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사실 이번 그 지분 재편을 보면은 의미가 이제 하나 임팩트 같은 비방산 계열사들의 갖고 있는 하나오션 지분을 방산인 하나 에어로로 몰아줬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30%에서 42%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경영권 차원에서 한번 좀 보면 지금 한화를 통해서 하나 에어로를 지배하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의 영향력이 이렇게 되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방산, 조선, 에너지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적인 시너지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줄상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오션도 이제 막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도 급등하면 아무래도 지금 그 오너가의 지배력 이슈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너가 지금 아직 그 지배 구조가 완전히 정리된 그룹이 아니거든요.
오너가 여기가 지금 자녀분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나눠서 업권을 네. 나눠서 맡고 계신데 지금 점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방산과 조선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좀 뒤로 가서 네,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 이 보니까 재무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네. 이 기존에는 그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이게 재무제표상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거든요. 이번 지분이 매입하면서 네. 자회사로 편입이 네, 되면 네. 연결 기준으로 실적 발표할 예, 때 예. 잡히게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기존에는 그냥 투자 주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예,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분법상 기존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평가할 때 지분법상으로는 투자 자산이면은 반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연결 자산 자회사에 반영하는 비중이 달라집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 반영을 하는데 연결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 순이익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하긴 하지만 100%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한 리포트를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 100원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기존에는 23원을 인식했다면 이번 지분 연결 자회사 하면서 최대 42원까지 4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분을 조금 삼으로 인해서 이익이 앞으로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예. 뭐 실적 전망이 지금 조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오션 실적 전망 올라가면서 같이 실적 전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권가들은 뭐 사실 목표가 산정할 때 실적 전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조선 방산 그 부분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거에 좋은 거. 얘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선 방산 다시 전략적 시너지 기대감으로 돌아가 보면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 주식시장 수도 딱 두 개죠. 이 조선 방산 네. 너무 뜨겁죠. 네. 네. 이 트럼프가 이 트럼프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양 방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거는 굉장히 주요한 이 랠리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조선과 방산 두 사업을 모두 같이 하는 곳은 하나가 유일합니다.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그룹주 ETF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거든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보니까 플러스 하나그룹주가 올해 57% 정도 급등을 한 것 같아요.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등을 담고 있는데 뭐 하나오션이 올해 100% 정도 급등을 했고 하나에어로도 한 58%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시브 펀드로도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한화가 일종의 테마가 된 양상인데요. 지금 근데 트럼프 수혜가 조선이 좀 더 명확하고 방산은 약간 아직은 뚜렷하게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네. 매출이 여기서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조금 해보니까 하나에어로에서도 폴란드 다음으로 이제 주력 수출 국가를 찾아야 하는데 중동은 지금 조금씩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도 조금 잡히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은 굉장히 그레이 존으로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선 산업은 굉장히 명확하게 돈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실 것 같아요. 존스 액트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은 기술력도 부족하긴 하지만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우방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양 방산 방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방산은 아직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중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에어로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방산 업체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 정리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건네시겠어요? 네,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매우 긍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상 방산 부분의 어떤 강력한 실적과 함께 그리고 하나오션 편입 이 두 가지 재료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글로벌 정세 변화, 이제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산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주의 지속 가능성 같은 거는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접근을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적 지표로 이제 매수 의견 증권가들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목표가도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리포트를 좀 봐가면서 참고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